똑똑똑 정책 바로 알기. 정책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 상황이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뉴스와 우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똑똑똑 정바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딱딱하게 느껴졌던 정책을 귀에 쏙쏙, 눈에 팍팍. 정바로 뉴스 시작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분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 씨. 이 세 가지는 유사한 개념이에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눈 것이 지방분권이고, 그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 조화 속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까지 더해지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자치분권 정책은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23개 관련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상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 대치와 내년 총선 국면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방정부 간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할 것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5대 주요 사항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는데요. 포용국가는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포용국가로 가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 스타트! 2017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3050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경제력 기준으로 한국이 7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자살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1.1%. 이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성장 위주의 재정정책과 낮은 국민 부담률 때문. 2020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복지, 보육 등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량 지출 예산도 대폭 증액됩니다. 우리 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늘 행복주치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양육치나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같이 삽시다. 저희 갑작스러운 노래에 놀라셨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품을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밸류, 가치, 투게더, 가치, 사다, 바이, 살다, 리브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캠페인 슬로건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모바일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이용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 캠페인의 한 축을 이루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한국적 특화 콘텐츠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 투어 상품 개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선미 씨? 우리 광산구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 주치 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 분들의 실질적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장사의 신 김유진 특강은 물론 체계적인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육까지. 내년에는 행복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네요. 행복한 부자는 중소상공인 등 각 주체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전 대비 더 나아졌다는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하트마 간디의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도 시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겠죠. 앞으로도 42만 강산구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정바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